자, 안녕하십니까. 집사람입니다. 자, 오늘 6월 30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요새 우리 한반도 날씨가 굉장히 시원하죠? 6월 달에 장마가 안 온 게 53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유럽이 지금 열돔 현상으로 쪄죽고 있다는데, 걔네는 뭐, 에어컨도 막 환경 규제 때문에 보급이 안 돼서 막 지금 난리 났죠. 이거를 뭐, 꽃이라고 해야 될지. 네, 아무튼 오늘 좀 브리핑 얘기를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약간 좀 있는 내용인데 재밌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애플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애플 관련 얘기인데, 자, 최근에 애플이 이제 제품 가격을 상승을 하면서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있죠. 마이크론의 이런 D램 공급을 좀 문제를 삼았는데, 얘네가 진짜 가관이에요, 가관. 저도 이번에 좀 안산실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요즘 또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까지 반도체 빅3 기업들을 상대로 지금 집단 소송을 좀 걸렸다는 뉴스를 최근에 좀 보셨을 텐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 니들이 이제 AI 반도체 만든다고 이거에만 집중을 하느라 D램 생산을 줄여서 니네가 가격이 올리는 바람에 맥북이랑 아이패드 값이 지금 폭등한 거 아니냐, 이거 담합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법원에 지금 소송을 낸 건데, 근데 이 애플에 좀 깽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그동안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면서 우리 기업들 피눈물 나게 좀 쥐어짜던 이게 애플이 이제 지들 마진 줄어들게 생기니까 뭐 삼성 탓, 뭐 마이크로 탓 하면서 전형적인 좀 물타기를 좀 시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미국 정부가 안보 문제로 딱 막아놓은 그런 중국산 블랙리스트 메모리까지 지금 수입을 해달라게 하고 좀 징징거리면서 얘네들이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최근에 이제 맥북이랑 아이패드 가격을 이제 많게는 20%까지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 원래도 비싼데 20%를 올렸어요. 지금 아이폰 최근에 17인가요? 18인가요? 아이폰 18인가? 뭐 아무튼 저도 15를 쓰고 있는데, 제 거가 256기가짜리 프로인데 저도 이걸 거의 200만원 가까이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20%만 더 올려도 40만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뭐 지금 기습적으로 애플이 올렸는데, 당연히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좀 난리가 났죠. 비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슬쩍 언론에다가 대고 흘린 핑계가 이거다.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 납품하느라 바빠가지고 일반 PC용 D램 값을 너무 올려버렸다. 그래서 부품 값이 올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린 거다. 이렇게 은근슬쩍 이런 독박을 반도체 기업들한테 좀 씌운 건데, 그래서 이 프레임에 선동당한 또 미국 애들이 결국 또 소송까지 좀 걸게 된 거고.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적반하장이냐면, 지금이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서 삼성전자도 막 30만원 가고 하이닉스도 지금 300만원에 막 육박해 있는데, 불과 한 2년 전, 뭐 3년 전만 해도 그때도 이제 반도체 불황이라 그랬잖아요. 이럴 때 애플이 우리 기업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모리 재고가 쌓이니까 이제 애플이 어쨌든 반도체 세계 최대 소비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자기네들의 그런 무지막지한 구매력을 좀 무기를 삼아서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목줄을 쥐고 D램 가격을 정말 원가 이하 수준까지 애플이 깎았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니까 뭐 몇만원 수준도 아니에요. 몇천원 수준까지 애플이 후려쳤다고 합니다, 가격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정말 분기당 수조 원씩 적자를 보면서 되게 피눈물 한때 흘렸었던 때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네. 근데 그때는 애플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헐값에 부품 주워 담아서 자기 영업이익률 막 40%씩 넘게 챙겼는데, 그때 이제 애플이 한 짓이 뭐냐면, 니네 이 가격에 납품 안 하면 공급선을 통째로 바꾸겠다, 이러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줄을 좀 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메모리들을 이제 애플한테 좀 바쳐 왔었습니다. 지난 2, 3년간.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2023년도, 3년 전이죠. 23년도 한 해에만 15조 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적자를 그때도 기록했고, 하이닉스 역시도 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영업 손익을 냈었습니다. 애플 때문에요. 네. 그래서 두 회사 합산 적자만 20조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야말로 정말 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좀 겪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또 뭐 버팀목인 또 두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휩청거리면서 막 수많은 협력사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애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초저가로 부품을 조달을 해서 지들의 영업이익률을 40% 이상으로 유지를 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 잔치를 그때 벌였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양아치가 어딨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일본의 예시도 있어요. 이거는 더 가관인데, 이제 과거에 이제 LCD가 한창 이제 쓰였을 때, LCD 패널 뭔지 아시죠? 이게 한창 쓰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과거에 애플이 아이폰용 LCD 패널 공급처를 좀 다변화하겠다고 막 단가를 낮추고 싶어 했었던 시절이 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 이제 정부랑 또 소니, 그 다음에 뭐 도시바, 아시죠? 도시바, 그 다음에 뭐 히타치, 이런 데들. 이런 애들이 이제 합작을 해서 JDI라고 있어요. JDI라는 거 회사를 좀 설립을 해서 애플의 파트너로 낙점이 됐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애플이 무슨 제안을 했냐면, 원래 얘네는 공장을 신설을 하고 이 LCD를 생산을 해낼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돈이 없었어요. 네. 애초에 투자를 할 돈이 없었는데 애플이 너희가 그러면은 니네가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니네가 먼저 공장을 지어서 LCD를 만들어내서 너네가 물량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급을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전량 구매를 하겠다. 네. 그런데 대신 그리고 우리가 구매를 하고 나서 너네가 뭐 지금 그렇게 손실이 나는 거 우리가 구매하면서 너네가 메꿔줄 거 아니냐. 너네가 먼저 그렇게 투자하면 우리가 꼭 전량 구매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시장의 판도가 LCD 패널에서 이제 OLED로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좀 급격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가 버리자 애플은 이 JDI와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아이폰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로 갈아탔다. 네. 그래서 공장 지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완공되고 이제 만들라고 하니까 시장 상황이 변했으니까 니들 LCD는 이제 안 산다면서 애플이 발을 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전용 공장을 짓느라 정말 막대한 빚과 또 가동되지 않는 이런 공장의 유지비가 고스란히 이 JDI의 독박이 됐죠. 그래서 결국 JDI는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결국은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가관인 게 파산을 했는데 그래서 파산한 뒤로 이 공장을 헐값에 인수한 기업이 있는데 그게 애플입니다. 네. 그게 애플이에요. 네. 참 이게 무슨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아무튼 이렇게 과거부터 좀 공급망을 좀 쥐어짜며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갑질을 해온 애플이 최근에 삼성이 가격을 좀 내려주지 않자 또 뒤로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 국가 기업으로 묶어서 수입을 차단한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창신 메모리를 수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비. 죄송합니다.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 창신 메모리가 왜 블랙리스트냐? 창신 메모리는 중국의 또 군사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군사기업.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돈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군대를 키우고 정보력을 키워서 미국의 안보를 또 위협할 수도 있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룹이 창신그룹입니다. 네. 아무튼 자기네들은 지금 자국의 기업인 마이크론의 뒤통수도 치고 동맹국인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을 고사시키더라도 무조건 중국산의 싼 부품을 들여와서 지들의 이익 마진 이런 것들을 1%라도 더 챙기겠다. 이런 좀 악랄한 심보인데 겉으로는 맨날 환경, 뭐 안보, 인권 뭐 이런 거 외치면서 뭐 뒤로는 이제 중국 공산당 자본이 들어갈 그런 이제 반도체를 쓰겠다고 좀 로비를 벌이는 이런 좀 뻔뻔한 이중성을
당연히 우리 또 시장이 모를 리가 없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오만함은 애플에 좀 부메랑이 되어서 좀 애플을 좀 가격을 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부품값 핑계를 대면서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기습 인상을 하자마자 전 세계 소비자들이 지금 좀 차갑게 좀 돌아섰고, 주가는 단 하루 만에 무려 404조 원이 날아가는 최근에 어마어마한 좀 폭락을 좀 맞고 있다. 네. 시가총액이 404조 원이 단 하루 만에 폭락을 했다. 그래서 이게 애플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폭락이자, 이 시장이 애플의 양아치 경영 방식에 날린 좀 이런 단호한 심판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인데 완성품 플랫폼을 쥐고 또 공급망의 목줄을 또 쥐었자면 모든 이익을 또 독식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애플의 갑질 시대는 이제 좀 끝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인공지능 시대, 지금은 어쨌든 대 AI 시대가 오면서 어쨌든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 거잖아요. 근데 결국 주도권은 이런 독보적인 하드웨어 기술력을 가진 이 제조사들에게로 좀 급격하게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픈 AI 같은 진짜 혁신 기업들은 우리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대등한 파트너로 좀 존중을 하면서 동맹을 좀 맺어주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뭐 애플이 주가가 폭락을 하고 시총을 뭐 400조 원 뭐 지들이 뭐 날렸다고 해서 뭐 우리가 마냥 또 뭐 꽃이다 뭐 이럴 수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왜냐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애플이 만약에 단가 압박을 시작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또 직격탄을 맞고 또 하한가를 갈 것들도 또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이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애플 공급망에서 탈출을 해서 엔비디아나 또 오픈 AI 동맹으로 또 갈아타면서 또 대박 터질, 또 인생 또 역전 종목은 무조건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내 계좌에 여러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만약에 흐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385-3655 번호로 문자로 매수 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애플 사태 직격탄 맞을 이런 위험 종목과 반사이익을 얻을 히든 종목 제가 딱 3개 딱 제가 브리핑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385-3655 번호로 문자로 매수라고만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